방금 이제 이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원래 이제 발제자분들한테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과장님 뒤에 달아서 우리 저 김종수 박사님한테 한 가지 더 오늘 좀 많이 배우신다고 그러니까 하나 더 배우시라고 한 말씀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한 몇 년 전, 한 3년 전에요. 미국에서 나사 그 미 항공우주관리국 랭글리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나다에 있는 또 공대, 그다음 또 조지아 공대하고 세 군데에서 이제 연구를 좀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 그러면 대기 중에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비행하는 그 고도가 보통 8,000m에서 10,000m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과연 어떤 미생물이 살 것인가? 그쪽 세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속에 314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걔네들은 거기 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인간들한테 뭐가 문제냐? 얘네들이 이제 대기 중에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기압이라든가 이런 차이 때문에 형성되는 구름, 또 비, 그다음에 눈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박테리아가 미생물이 엄청나게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얘네들이 거기서 있다가 서서히 내려와서 열대성 기후를 만나면 얘들이 이제 비로 아니면 바람을 타고 저희들 인간 세계에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항상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유행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게 뭐 우리 사람들이야 철조망 통과를 못해서 뭐 통치적 개념에서 못 가지만 이 자연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철새라든가 기후 이런 기상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사항을 이제 통칭해서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유행성 재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말씀 드리고요. 박사님 저 팬데믹 처음 들으셨죠? 이거를 제가 행안부라든가 또 고위 관료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게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이렇게 해서 연구를 좀 하자. 이거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아니면 에드벌룬 띄우든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역시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들하고 악수하는데 급급하지 우리들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 발제하신 분들 세 분들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자연재난입니다. 우리 정 회장님. 일단 북한 지역의 자연재난 복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진, 하산 등에 대한 재난에 대한 아까 발표하신 거 보니까 플랫폼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잠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전체를 다 그래요.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풍수에 관련해서 상당 규모의 그 자연재해를 입었잖아요. 청천간 주변에. 그런데 이제 어떠한 대비책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호단체에 의하면 아까도 발표하셨지만 주로 이제 북한은 재난을 갖다 대비할 때 복구 같은 거 할 때 주로 인력에만 많이 이제 치중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우리 남북한 협력의 제도적 방안이 어떤 방안이 필요하신지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발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질문의 요지를 좀 포괄적으로 좀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재난은 주로 이제 풍수해 우리가 태풍과 이제 최근에 봐서 지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또 하나 저 청강 백두산 화산 이런 부분이 남북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효율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모임, 즉 다국적 전문가 조직이 움직이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의 풍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좀 움직임이 틀리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응 조직이 군 조직으로 이제 일부 되어 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저희는 우리 남한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역별 위험도, 태풍의 경로에 따른 위험도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좀 정보들이 좀 정확한 정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북한 전문가도 직접 참여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해야 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 조직이나 유엔 ISDR 같은 국제 기구들과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ISDR은 한국의 본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활용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잠깐 말씀하신 우리 이규창 본부장님 리질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력, 역량 관련한 부분인데 이 재난 안전에 대해서 키우기 위한 리질리언스를 얼마나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Security and Resilience라고 얘기를 하고 재난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각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런 그 거버넌스적인 다국적 전문가 조직이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구축이 선행돼야 되며 국제 기구를 통해서 북측과 협력하는 방안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럼 이제 가축 질병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북한 지역으로도 발생 우려가 되는 가축 질병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가축 질병 확산으로 인해서 남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좀 개괄적으로 보시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대응책으로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쪽에 가축 질병을 예방하게 되면 남한에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북한 지역에 지금 가축 질병 추상적이고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북한이 이제 발표한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질병하고 이렇게 좀 맞춰보면 상당히 연관성이 많거든요. 북한이 모든 걸 다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힘들 때 몇 가지를 이제 발표를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소독약이다, 치료제다 이런 걸 좀 달라고 얘기들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PAI라는 놈하고 구제역 이 두 가지가 이제 북한이 여러 번 발생을 해서 힘이 들다 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얘기도 했고 저희가 실제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뭐 바로 보시다시피 인접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병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감기 걸리시는 것처럼 이런 질병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메르스 같은 이런 질병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냈고 감기 같은 건 좀 그래도 뭐 열 나고 마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가축의 그 이런 악성 질병 소위 말해서 아주 악성 질병들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대까지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구제역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남북이 공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봄에 발생을 해서 여름 쭉 지나면서 구제역으로 북한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 달에 저희가 발생을 해서 11년까지 한 6개월 정도 발생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현찰로 직접비 지불한 돈만 2조 7,800억 원 정도, 약 한 3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 한 번 발생해서 6개월간 동물에서 직접 비용만, 그러니까 다른 뭐 도축업이다 또는 사료산업이다, 약품업이다, 여러분 뭐 해장국집이다 이런 거 다 빼고 죽은 동물 값만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피해는 그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의 피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아까 우리 정 회장님 말씀하셨던 DHS 미국 그 국토방위성에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그 미국 국토방위성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액티브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액티브 디펜스 선제적인 방어거든요. 그래서 메르스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고비 사막에 가 있었는데요. 우리 연구원들이 파견이 돼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는데 다 가서 낙타로 올 건지 박쥐로 올 건지 사람으로 올 건지 차로 올 건지 분석을 해서 리스크를 딱 나눈 다음에 미국에 얼마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메르스 발생할 때 아마 미국 들어가 보셨겠지만 공항에서 메르스 발생했다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요만한 카드 하나 붙여놓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그냥 다 통과시켜줍니다. 왜? 저희가
분석한 리스크로 볼 때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 있는 사람만 딱 잡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공조가 된다면 북한에 먼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정보를 주는 거죠. 자, 구제액이 연천 지역에 발생을 했다. 우리 저 휴전선 인근 지역에 북한에 가축에 빨리 백신을 놔라. 없으면 우리가 줄게. 백신 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북한 지역에 막을 수 있고 또 철새가 이제 북에서 내려올 때는 위에 있는 습지에서 철새똥을 우리가 가서 검사를 우리 검사 장비도 주고 우리가 또 검사 시약도 주고 해서 검사해서 왔다 그러면 바로 우리 철새 지역에 사람 못 가게 하고 닭 농장에 방역 철저히 하고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소독하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말씀드린 대로 질병 하나 왔을 때 예를 들면 3조 원, 또 하나 왔을 때 3천억 원. 보통 1,000억 이상은 다 피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피해라는 건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1년에 수조 원씩 실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조라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규식 교수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화학 공장을 저도 이제 엔지니어입니다만 설계를 하면 보통 이 내구년을 한 10년 정도 보거든요. 이제 물질에 의해서 뭐 부식이 된다든지 에로존이 생긴다든지 코로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수적인 지식이나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 어떤 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부분은 아마 전방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기 뭐 앞부분에 우리 김종수 위원님이나 아니면은 이규창 본부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저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기술적인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 예방 부분이랑 그다음에 대응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복구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과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만은 예방 부분은 제가 아까 자료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장외 영향 평가서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했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검증이 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로 이런 방법론이 있다는 걸 북측에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외 영향 평가서 위해 관리 계획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위해 관리 계획서는 장외 영향 평가서의 정보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잘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이 역시 또 세계적으로 웬만큼 공인된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저는 이 안전이라는 게 감히 말씀드리는 게 콜럼버스 달걀이랑 비슷합니다. 아시겠지만 남이 해놓은 거 보면 저러면 되네 이런데 본인은 당사자는 그걸 모른다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굉장히 수준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하는 그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마 그 기술적인 지원 이외에 경제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복구 부분 이런 부분도 뭐 좀 더 선진화된 복구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북한의 그 GDP 규모라든지 아니면 화학산업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고 정도가 나겠네 하는 부분을 짐작한다 뿐이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공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의 그 발제자분들의 그런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세 분의 의견을 종합을 좀 해보니까 남북 간의 어떤 그 재난 관리를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어떤 특별한 북한 지역에 대해서 재난 관리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조직 구성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